여기서 잠깐 삼천포 가겠습니다. 활은요, 원리가 이게 굉장히 달라요. 활은 어떤 원리냐면요. 이거 제가 물리학을 잘 못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, 땡기면은 긴 시간에 걸쳐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짧은 시간에 릴리스를 해주는 거예요. 시간의 지렛대예요. 우리가 지렛대가 그렇잖아요. 여기서 긴 거리를 움직이면 저기서는 짧은 거리를 움직이죠. 이쪽은. 그 대신에 엄청난 힘이 발생하죠. 그러니까 거리를 지렛대로 삼아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움직인 거리, 이 거리랑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를 지렛대로 삼아, 거리의 변화를 줘가지고 작용되는 힘의 크기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. 활도 똑같아요. 저게 시간의 지렛대예요. 오랫동안 작은 힘으로 길게 당겨가지고 휙 하고 짧은 시간에 릴리스를 해줘서 힘을 폭발시키는 거죠. 순간적으로 몰아서. 원리가 이때까지 저런 원리의 무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거 굉장히 늦게 나온 겁니다. 국궁은요, 거기다 하나 더 했어요. 우리가 양궁 보면요,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당기죠. 입술까지. 국궁은요, 여기서 당기면 제 국궁 꽤 쏩니다. 국궁을 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기는 거예요. 거리를 다시 생긴 거예요. 다시 말하자면, 여기에 있는 양궁은 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긴 거예요. 뭐 30cm를 당겨요. 예를 들면 양궁은. 그러니까 세야 돼. 줄이. 국궁은 길게 당기는 거예요. 현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 당기니까 한 60cm 당긴 거예요. 여기 어깨까지 당겨요. 국궁 잘 쏘는 사람들은. 저 어깨가 다 굳었는데 이 어깨까지 당겨가지고 놓으면서 이렇게 팔을 뒤로 약간 뿌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공사는 잘 당기긴 하는데 놓을 때 그냥 탁 놓더라고. 전 별로 안 좋아. 왜냐면 저렇게 탁 놓으면은 발시할 때 의식을 하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툭 이렇게 팔이 뒤로 빠지면서 떨어지면 자기가 무의식 중에 발시가 되는 거예요. 현을 놓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그래요. 한번 보세요. 잘 쏘더라고 여성분이. 저 정도면 굉장히 잘 쏘는 거예요. 예. 여기 어깨까지 당기잖아요. 그러니까 약한 힘으로 오랫동안 멀리 당겨서, 원래 활은 약한 힘으로 오랫동안 당겨서 놓는 건데, 이거는 다른 활에 비해서 더 멀리 당겨서 하니까 힘은 더 약해져도 돼. 그래서 여성이 잘 쏘는 거예요. 여성도 잘 쏘는 거예요. 활은, 그래서 국궁은 꼭 강궁을 쏠 필요가 없어요. 단지 강궁이라는 게 이제 현이 빡빡한 활. 단지 강궁을 쏘면 바람을 덜 타요. 강공을 쏘면 활이 높게 안 날아가고 바닥에 깔려서 갈 수 있고, 그 다음에 화살이 무거운 걸 쓸 수 있으니까 바람을 덜 타요. 강공을 쏘면. 바람 없는 날 같으면 저 뭐 몇 파운드 안 되는 애도 당길 수 있는 활 가지고 쏘는 할머니나 천하의 명공이나 똑같이 맞춰요. 재밌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시 좀 가면, 활은 우리의 방어 전략과 관계가 깊죠. 여기는 이제 그 산과 강과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도로 안 뚫어 놓고서 이제 왜 적이 침공하면은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움막 속에서 살면서 산성이라고 불리는 거. 게릴라전을 하고 멀리서 저격을 하는 거니까 저기 지금 145m거든요.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 사거리를 145m에서 쏘는 훈련을 하는 그러한 종류의 전통활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. 제가 몽고 사람들 이렇게 활 쏘는 거 보면 이거 개족보야. 이게 이제 활에서는 우리말이 고유어가 많이 살아있어요. 뭐 오금, 줌, 죽, 팔을 죽이라 그래요. 단전을 북밭, 붉은 밭. 단전이 붉은 밭이잖아요. 한자로 쓰면 붉을 단자, 밭전자네요. 그래, 우리 그 고유어가 많이 살아있는데, 활에서 쓰는 게. 이제 보면은, 여기 이제 그 왼손으로 활대를 잡는 이 손을 줌이라 그러는데, 이 주먹을 줌이라 그러는데, 쥐었다 해서 줌이라 그러는데, 화살이 줌의 바깥쪽에 놓여야 되거든요. 그런데 말 타고 가면서 쏘기 편하라고 줌 안쪽에 놓고 걸더라고. 세상에 그런 활 쏘는 건 없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말 타고 가서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빨리빨리 쏜다고. 그거죠. 복합공을 쏘는 게 또 터키가 복합공 쏘는데 이거는 무슨 뭐 활 쏘는 게
그러니까 이 기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활 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 훈련에 거의 안 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나중에 해요. 먼저 저격 훈련부터 해요. 장거리. 근데 기사는 빨라야 되니까 터키 사람들 활 쏘는 거 보니까 뽑아서 슉. 대한민국 활터에서 활 그렇게 쏘면 어디 지금 체했습니까? 왜 그렇게 오두방정 떨면서 빨리 쏩니까? 지금 100m 바깥에 상대방을 저격을 하는데 저격수가 빵빵빵빵 속사합니까? 안 하죠. 숨 고르고 천천히 노려서 쏘는 거죠. 그 순간 딱 노려가지고. 여기는 그러니까 장거리 저격 훈련이에요. 활 쏘는 거 보면. 느낌이 딱 그래요. 장거리 저격 훈련이다. 그러니까 장보고 같은 해군에서 그 해양 세력에서 활을 쐈죠. 왜냐면 100m, 150m, 200m 남겨두고 200m 거리에서 불화살 같은 걸로 하거나 저격을 하면 상대방을 깰 수 있으니까. 자, 어쨌거나 그래서 활이 없었어요. 들어왔을 때 25,000년 전에. 활은 상당히 나중에 개발된 무기입니다. 그럼 활도 없이 투창인데 투창은 저기 한 대 살림숲에서 쓰긴 뭐하고. 그러니까 투창을 저런 긴 투창을 못 쓰니까 짧은 투창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왔나. 저도 그 참 궁금해요. 근데 별로 그렇게 여기가 이제 그 여름에 장마가 심하니까 유적이 그런 게 유품이 많이 안 나오죠. 한반도에 진입한 이유는 목숨 걸고 진입한 거예요. 참 불리한 땅에. 이게 25,000년 전에서 11,700년 전까지가 빙하기 끝물 강추입니다. 이걸 최근 극빙기 Last Glacial Maximum이라 그럽니다. 온도가 빙하 때보다도 한 5, 6도 이상 더 낮아졌고요. 강수량도 더 떨어지고요. 먼지 굉장히 많아지고요. 이렇게 되니까 아까 보신 그 맘모스 스테페 이게 이제 저기 스페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타고 와가지고 저기 그 캄차카 반도 위로 해가지고 베링기아라고 그때는 해수면이 한 130m 낮으니까 빙하기 때는 베링기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가 연결되는 땅이죠. 그 베링기아에서 알래스카 이 그 남서부 해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맘모스 풀밭 지역이죠. 그게 그래 말 같은 게 그거 타고서 이 유라시아로 온 거 아니에요. 말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. 낙타도 아마 그렇게 해서 왔을 거예요. 원산지가 그쪽인가 그래요.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이러고서 이제 왔는데 그런 데들이 다 한데 사막으로 바뀐 거예요. 이런 데가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게 된 거지. 사람이 못 살게 된 거예요. 맘모스도 거의 뭐 한쪽 구석에 쭈그라져 있고 그런 그 좀 남아 있는 지역에 사람 못 살게 된 거예요. 특히 시베리아, 만주 다 그렇죠. 그리고 베링기아도 그러고 사람 못 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베링기아에서는 알래스카 쪽 남서부 일대만 좀 살만하고 나머지는 못 살게 됐어요. 자, 이렇게 못 살게 되니까 목숨 걸고 딴 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한대 살림 맹수들의 땅인 한반도로 들어온 거죠. 그게 한 25,000년 전쯤 돼요. 지금 지도에서 보면 저 노란 선, 밝은 선은 지금 현재의 육지 경계선이고요. 그거 말고 이렇게 서해 같은 데가 누렇게 돼 있잖아. 저게 뭐냐면은 또 저기 대만 해협이 누렇게 돼 있잖아요. 저게 땅이에요. 이게 해수면을 130m 정도 낮추면은 저 누렇게 된 데가 나와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동해 같으면은 물길 드나드는 데가 별로 시원찮아 가지고 찝찝한 그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닌 브래키쉬 워터 담함호였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살려고 들어온 거야. 이 위험한 한대 살림에. 그러니까 용기도 있어야 되고 머리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몸도 민첩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. 25,000년 전부터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소리 하는 거지. 바이칼이 뭐 한국 민족의 뿌리입니다. 여기 바이칼 이제 그 무당. 홍산이 한국 민족의 뿌리입니다. 저거 이제 가운데 있는 거 홍산 유적에서 나온 그 가면이고 왼쪽에 있는 건 홍산 유적에서 나온 옥 장식품이란 말이에요. 장식품이 이제 무슨 제기인지
용을 가지고 아마 1년의 순환을 나타낸 거겠죠. 원의 순환을. 누가 누구의 조상이냐 이거지. 예를 들어서 바이칼 홍산으로 현생 인류가 다시 진입한 건 11,000년 전쯤에 빙하 끝났을 때야. 그럼 25,000년 전에서 11,000년 전 사이고 한 14,000년 동안은요. 만주나 시베리아에 현생 인류의 유적이 없어. 우리는 그런 많이 나오죠. 우리는 뭐 충북 수양계에서도 나오고 승주에서도 나오고 뭐 우리는 그 시절의 유적들이 많아요. 근데 저기는 유적이 없다니까요. 사람 못 사니까. 뭐 예니세이강 유적 그거 25,000년에서 딱 끊겨요. 단층이 일어나요. 예니세이강 부근이 그게 그 아까 맘모스 사냥꾼들이 몰려 살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. 저기 바이칼 호수 근처도 마찬가지죠. 맘모스 사냥꾼들이 몰려 살던 근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몰려 살려면 물이 좋아야 되고요. 저기 무엇보다도 소금이 나와야 돼요. 암염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염정이라 그러죠. 소금기가 포함된 그 우물이 나오든지. 근데 없는 거지 뭐.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몰려 살았었지만 최근 극빈기 오면서 다 유적이 없어져요. 사람 안 살았다니까. 그럼 이제 빙하기가 11,000년 전에 끊겼어. 끝났어. 그러면 홍산이나 바이칼로 누가 올라갔겠어요?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, 조상 중에 그 사람들의 조상 중에 한 명은 한국 사람들이에요? 한반도 사람들이야? 그러니까 한국인이 바이칼과 홍산에서 왔다라는 건 개족보 헛소리죠.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왜 뭐 이상한 거를 동경해? 거기다 말 나온 김에 제가 가끔 이거 댓글에서 욕 바가지로 먹는데 뭐 소로리 벽시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벼농사를 제일 먼저 지었고 글쎄요 북한에서는 그런 소리 할지 몰라요. 이게 국뽕이에요. 아주 부정직한 국뽕이죠. 제일 부정직한 국뽕은 김일성 주체사상이고요. 그 다음 번쯤 될 거야. 주공농사 늦었다는 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. 일단 한반도는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주공농사가 가장 늦은 지역입니다. 우리가 한 3,500년 전쯤으로 봐요. 주공농사의 시작을. 그러면 가장 빠른 시리아, 터키 접경 지역보다 7,000년 늦은 거예요. 이 주공농사는 스테이플 푸드 애그리컬처라 그러는데 이게 쌀밀 보리고 이제 나중에 옥수수가 더해지죠.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교류가. 왜 이걸 주곡이라 그러냐. 급하면 이것만 먹어도 살아요. 칼로리가 다 충족이 돼. 그래서 주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스테이플 푸드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곡식이어야 돼.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를 그 자체로서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곡식. 그걸 주곡이라고 표현해요. 그래서 주곡은 귀리도 못 들어가요. 쌀밀 보리밖에 안 돼요. 생산성에 못 따라가니까. 예를 들어서 기장을 지은 흔적이 있어. 피를 지은 흔적이 있어. 그거 농경혁명이라고 안 그래요. 신석기 농경혁명은 딱 저 쌀밀 보리 세 개에 한정이 됩니다. 유라시아에서는. 옥수수는 없었으니까 그때. 그건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중에 왔으니까. 예를 들어서 일본 조몽 사람들이요. 채소 많이 지었어요. 원예 농사. 그걸 이제 호티컬처라 그러는데 그거 텃밭 좀 만들고 그러니까 정주형 사냥어로 채집을 하거든요. 사냥어로 채집을 해도 상당 기간 정주한다고요. 1년이면 1년, 뭐 6개월이면 6개월, 2년이면 2년 그 지역에서 산단 말이에요. 정주형 사냥어로 채집을 할 때 텃밭에서 채소 같은 거 길러 먹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이거 농경한 거냐? 아닙니다. 그건 농경이라고 안 불러요. 신석기 농업혁명이라고 안 불러요. 오직 주곡 농사만 신석기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 소로리에서 벽시 먹은 흔적 나왔는데요. 벽시 먹은 흔적은 천지사방 삐까리입니다. 그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인디안들 쌀농사 안 지었지만 벽시 많이 먹었어요. 야생벼. 그러니까 탄 벽시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안 돼요.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를 하려면 이 알곡이 농경 알곡이다. domesticated grain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알곡이 야생 알곡인지 농경 알곡인지 어떻게 알아? 네, 두 가지가 증거가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?
농경알곡은요, 나달과 이삭의 결합부가 튼튼해요. 즉, 나달이 쉽게 안 떨어져요, 이삭에서. 뭐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나달이 천지사방에 다 떨어져. 그럼 농사 헛진 거네. 굽네, 죽네. 그래서 농경알곡은 이삭과 나달의 결합부가 튼튼해요. 두 번째로요, 야생알곡은요, 한 이삭 안에서 뭐, 그게 배갈이 맺어져 있어. 그럼 배갈이 동시 패션으로 안 익어요. 어떤 애는 오늘 익고 또 다른 내일 익고 또 다른 애는 모레 익고 익는 속도가 달라요. 그래야 보다 유리하게 씨를 많이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오늘 와서 먹는 새, 내일 와서 먹는 새, 모레 와서 먹는 새가 다르니까. 그런데 농경을 할 때는 동시 패션으로 익어야 돼. 그렇잖아요. 동시 패션으로 익어야 돼. 농경을 할 때는. 그래야 추수를 하지. 안 그러면 익은 나라만 골라서 추수하나? 말이 안 되죠? 예. 그래서 우리가 농경의 증거가 나왔다라 그럴 땐, 다른 지역에서 농경의 증거가 나왔다 그럴 때는 저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. 나달 이삭 결합부가 튼튼하다. 그다음에 동시 패션으로 익었다라는 그 종자가 증명이 돼요. 그럼 소로리 벽시에서 그게 증명됐냐고. 증명 안 된 걸 왜 주장하냐고.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보면 3,500년이 맞는데. 자, 이제 그래서 이 주곡 농사가 늦은 이유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우리가 주곡 농사 짓기가 제일 극악하죠. 이게 이제 여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300mm 정도의 그 폭우가 3개월을 오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. 또 겨울은 길고 혹독해요. 이게 밀과 보리는요. 밀과 보리는 한 달에 100mm 이상을 넘기면 뿌리가 썩습니다. 그러면 장마 전에 밀보리를 수확해야 돼. 오케이. 그러면 뭐 아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겨울밀 짓네. 거기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야? 천만에요. 미국, 유럽, 러시아의 겨울밀 조사해 보세요. 윈터위트 조사해 보시면은 추수는 전부 가을이에요. 그럼 그 사람들 겨울밀 왜 하는데? 그런 지역들은요, 봄 홍수가 나는 지역들이 많아요. 봄에 홍수가 나서 이제 그 산에서 얼음 녹은 물, 알프스에서 녹아서 흐르는 거, 러시아에서 그렇고 또 이제 밀 같으면은 겨울밀 많이 짓는 게 아마 북부의 미국 중서부, 중북부거든요. 그런 데서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녹으면 얘가 이제 표토층을 쓸고 나간다고요. 그런데 밀이나 이런 게 이제 자라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쓸려 나가는 걸 저항을 하잖아. 그런 목적으로 겨울밀을 짓는 거지. 여름 되기 전에 6월 달에 추수 끝내려고 겨울밀 짓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 바깥에서 겨울밀 종자 들여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. 이거 서울대 유전체 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밀 같은 거 유전체 검사해 보면 우리밀 유전체의 그 조생 그런 기능은 다른 나라 겨울밀엔 존재하지 않는다. 이거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제 말 그냥 믿으세요. 이거 틀림없습니다. 조사하면. 다른 데서는 이렇게 조생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조생종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불리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벼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내한 조생벼입니다. 우리가 5월까지 물이 차잖아. 그럼 내한이어야 돼. 거기다가 서리가 오기 전에 추수가 끝나야 돼. 10월 중에.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문온에서 제대로 이렇게 얘가 좀 어리버리할 수 있는 건 한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조생입니다. 우리 벼. 옛날 기준으로 보면. 그러면 이런 종자는 어디서 나왔겠어? 한반도에서 나왔죠. 한반도에는 이런 필요가 없는데.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만약에 바깥에서 그분이 국내 여기 로컬 종자를 안 쓰고 바깥에서 종자를 갖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집단은 다 거렁뱅이로 굶어 죽었어요. 그런 거 아니라고.